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 진행을 맡은 최사영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금리 인상의 우려가 다시 떠오르고 또 미국, 중국의 여전한 갈등에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아직도 주식시장에 악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을 뚫고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개장 전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평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주식 투자에서 꼭 필요한 교육, 또 시황, 이슈 분석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도 전해드리는데요.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하단 QR코드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꺼내셔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에 가져다가 대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떠요. 요거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TV 방송 자료부터 실시간 시황 분석, 또 유망 종목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녹화 시간이요. 2023년 7월 13일 오후 3시 40분인데요. 오늘 방송은 방송 전에, 이 본방송 전에 녹화 내용이라는 거 요거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네. 우리 주식시장도 수익의 비가 내리고 있죠. 그렇죠. 김태우가 부릅니다. 비가 내려와 뭐 이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주 그런 좋아요. 느낌. 흐름이 좋습니다.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수익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참고로 모르셨죠? 오늘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난리 난 거. 왜요? 우리 오늘 종목 상한가 왔어요. 이스페타수스 아니에요? 아니 한밀반도체. 오늘 한밀반도체 상한가 왔습니다. 이야. 결국 상한가 왔어요.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상한가가 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가끔 나옵니다. 자주 나오시던데요? 제가 수익률을 봤었는데. 네, 자주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는 이 한민반도체 상한가에 자부심이 좀 있어요. 왜요? 잡주로 상한가 내진 않았다. 잡주로 상한가 잡지 않는다. 시가총액 뭐 1000억, 뭐 1000억, 500억, 300억 상한가요? 여러분 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제 주식 계좌에 있는 거 자금 딱 쏴서 매수 버튼 누르는 순간 몇몇 종목은 다 상가예요. 이야. 이 돈으로 몇 억이면 그냥 상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잡주들, 네, 소위 말하는. 근데 한미반도체는 무려 시가총액이 이야. 3조 원짜리입니다. 3조 원짜리. 3조 원짜리 상한가 잡은 거는 여러분 이건 진짜 실력으로 잡은 거예요. 진짜 실력. 여러분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 간다. 그러니까 왜 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 가는지가. 왜 가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이스페타시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미반도체를 제가 공략하게 된 계기가 이 플로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플로우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 플로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스페타시스를 원래 저희가 공략 중이었어요. 얘도 근데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네. 심지어 우리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루만 더 보자 했더니 그 다음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놔뒀더니 또 다시 고가 돌파 직전인데 이스페타시스로 지금 현재 210 발음 잘해야 돼요. 218%. 218% 수익이거든요. 네. 218% 수익인데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요때쯤이었어요. 이스페타시스로 한 요때쯤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이렇게 잘 가는데 그럼 이스페타시스 하나만 봐도 되냐는데 다른 종목이 다 안 가는데 애만 가는 거예요. 그냥 장이 안 좋은데 이스페타시스 혼자 달리는 거죠. 그거 보면 여러분 뭘 느껴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시장이 AI 반도체의 진심이구나.
AI 반도체만 봐야 되겠구나. 지금 당분간은. 주도주라고 봐야 그쵸. 돼요. 완전 주도주가 된 거죠. 그럼 AI 반도체만 봐야 되는데 마침 지금 시기 7월에 딱 7월 정도에 한미 반도체가 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시기까지 네. 정확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되면 네.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겠다. 그렇죠. 확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해서 이스페타시스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종목 하나 더 하자. 와, 그래서 근데 종목 하나 더 하자. 근데 한미 요게 반도체. 예, 요게 네.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네. AI 반도체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AI 그쵸. 반도체. AI 반도체를 하려면은 AI 반도체의 필수 그래픽 반도체인 GPU 칩이 필요해요. 근데 이 GPU 칩 누가 만든다? 엔비디아가 만들어요. 맞아요. 참고로 펜리스입니다. 음, 펜리스로만 설계만 해요. 그쵸. 생산은 누가 하냐? 안타깝게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줬다가 삼성전자 잘 못해가지고 야 너네 꺼져. 일로. TSMC. TSMC 너네 일로. 이 친구. 이렇게 넘겨놨어요. 근데 이 GPU 칩을 이제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스페타시스가 이 GPU 칩 기판을 만들어요. 근데 거의 독점이에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야, 앞으로도 그러면 느낌이 좀 좋은데요? 근데 너무 많이 놀랐죠? 독점이니까? 너무 많이 네, 놀랐죠? 그렇군요. 추경은 좀 금물이다. 아. 근데 여기서 추가로 네. 여기서 추가로 이제 그럼 이제 이거 말고 또 없나 했더니 한미 반도체. 이 GPU 칩은 뭐가 필요하냐면 네. 그냥 D램이 있으면 안 돼요. D램 중에 HBM 반도체. 네. HBM에 이제 D램을 여러 개 엮은 거거든요. 네. HBM 반도체가 필요해요. HMBM, 네. BM. HBM 반도체. 네. HBM. 감사합니다. 오타 잡아주셔서. 네. D램 중에 HBM 반도체가 필요한데 네. 이 HBM 반도체가 왜 필요하냐면 GPU 칩에 연동되려면 그만큼의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HBM 반도체를 누가 만드냐? 네. 이게 또 한미 반도체 아닐까요? 아니, 결국 이게 SK 하이닉스하고 아. 삼성전자란 말이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외주를 주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러면요. 부품? 이 GPU 칩하고 반도체가 옆에 딱 붙어 있는데 이거를 연결해진 본딩 장비가 있어요. 네, 본딩 장비. 본딩 장비를 이게 바로 한미 반도체. 아, 이거 무조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이게 일단 상식적. 제 투자는 항상 그렇죠. 상식적. 상식에 기반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이게 머리 위치가 안 맞네. 이게 비상식적인데요, 이게 카메라가. 상식적으로 제가 카메라 원래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카메라를 줄여놔가지고 제가 원래 죄송합니다. 얼굴이 좀 크게 나와야 된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본딩 장비 같은 경우가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지고 나온 게 이제 바로 이 본딩 장비였고, 네. 본딩 장비 관련주였고, 이 본딩 장비 관련주가 결국은 지금 한미 반도체고, 야, 오늘 상한가를 시원하게 터뜨렸습니다. 징조가 보였어요. 저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제가 막 올려드렸거든요. 네. 올려드리면 제가 뭔 얘기를 해드렸냐면, 네. 여러분 엔비디아 주가 보셨나요? 엔비디아가 어제 네. 신고가 직전까지 갔어요. 왜 이걸 엔비디아 주가를 딱 보면 뭐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제 다음날 장의 흐름을 알 수 있죠. 오늘 그쵸. 그러니까 간밤에 있었던 엔비디아 주가가 이러니 그럼 오늘 이스페타시스는 무조건 가겠구나. 무조건 나. 일단 이스페타시스 간다. 그럼 이제 그 뒤에 관련주는 뭐 있을까? 한미 반도체. 그쵸. 오늘 또. 근데 여기에 오늘 리포트까지 맞았어. 열. 매수 리포트까지 맞으면서 정말. 호재가 겹쳐서 우리가 한미 반도체를 이런 얘기하면 너네 한미 반도체 한 거 증명해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제가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자, 네. 한미 반도체 자 지금 TV 방송사에 맞는 톡방을 가져오려고 제가 지금 찾고 있었어요. 자, 보여 한미 반도체. 네.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냥 한번 뽀샵했다 뭐 이런 얘기 또 듣기 싫어가지고 아예 그냥 대놓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톡방을 그대로 갖고 온 그러네요. 거예요. 톡방은 그대로. 아니, 좀 오래 걸리는데 이게 왜냐면 한마트 하도 제가 막 보이시죠? 가격 전략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날짜도 좀 보셔야 될 텐데. 날짜가 언제죠?
날짜가 7월 3일 날. 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7월에 해서 지금 딱 10일 걸렸어요. 10일 만에. 네, 10일 한미반도체 3850원. 네. 네. 1차 목표가 34,300원, 2차 목표가 45,500원. 근데 지금 오늘 가격이 아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네. 빨리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했냐면 네. 제가 한미반도체 일단 보류다. 매도하지 마. 아. 오늘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네.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야 한미반도체 매도하지 마라. 아. 아니 목표가가 좀 내려왔죠.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35,500원에 일단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네.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차 목표가는 나머지는 홀딩 하셨네. 홀딩. 그죠? 네, 나머지 네. 홀딩. 자, 이야. 한국가 목표가 수정이 늦어서 다 매도하시고 계실 수 있는데 보유 중인 분들 2차 목표가 오늘 수정해서 다시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셔라. 이야. 자, 한미반도체 급등한 이유가 어떤 이유다 설명 한번 엔비디아의 드리고 영향이 있었죠.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목표가 아, 올라간대요. 목표가. 41,150원. 상한가 바로 한호가 밑이에요. 그렇군요. 네. 상한가로 해주세요, 여러분. 상한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걸어놓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상한가가 터진 거네요. 네, 29.97%가 아니라 29.81%에 끝나긴 했는데.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꿀 이렇게 상한가죠, 이 네, 정도면. 수익 실현을 했다. 야.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한미반도체 대박 난 건 알겠는데 네. 우리 본부장님이 또 수익률이 워낙 좋기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최근에 수익률 조금 그래도 알려주세요. 최근 수익률요? 네. 이거 말고 너무 많아서 네. 참고로 이걸 다 보여드리면요. 진짜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지금 이번 주에 수익 실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야. 자 하나오션 조선주 여러분. 조선주 어떻게 됐죠, 여러분? 조선주 난리 났죠. 어제 하나오션 최종 수익 실현했습니다. 아. 하나오션 보시면은 자 하나오션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하나오션 7월 10일 날. 야. 요건 효성중공업이네. 효성중공업도 수익 실현했어요. 그렇죠. 네, 다 연결돼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이 네. 모든 게 최근에 다 수익 낸 거밖에 없어요 지금. 자 보시면은 하나오션 제가 7월 6일 날 39,300원. 와. 근데 이날 2차 목표가 48,700원 다 찍었어요. 와. 이거 어제 일입니다, 여러분. 네. 매수가 7월 6일이고 어제 하나오션. 자 한화오션. 네. 자 오늘 더 올랐네. 이런. 와. 이거 여러분, 더 들고 있었어야 돼. 더 올라갔지만 우리 목표가보단 낮아요. 아. 우리는 어제 매도했는데 어제 49,900원까지 갔는데 우리가 이야. 48,700원에 매도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더 네. 잘하신 거네요. 이게 문제는 이제 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욕먹는 거죠. 수익 여기서 한 멈춰 30% 지금. 내고도 수익 30% 내고 욕먹는 거예요. 아. 제가 올해 제가 네. 수익 내고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네, 제일 욕을 많이 먹었던 종목이 하나 뭐냐면 네. 메이크 머티리얼즈라고. 오. 메이크 머티리얼즈 이거 5,000원에 샀거든요, 우리가. 네. 우리가 5,000원에 매수해가지고 5,000원에 매수해서 한 6, 7천, 8,000원 정도에 수익 실현했어요. 근데 이게 26,000원까지 갔어요. 5배를 갔어요. 아유. 아니 그래도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게 또 중요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네.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건 잘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뭐 네. 여러분 근데 이게 끊임없이 수익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게 잃지 또 않는 게 진짜 중요한 네. 겁니다. 효성중공업이 또 있어요. 네.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은 이 조선 해운주의 연장선이라 봐야겠죠? 아니요. 효성중공업 뭐 하는 회사냐면 네. 철강 아닌가요? 전기 배전하시는 하는 회사예요. 어, 잘 모르시죠? 저는 그쵸. 이래서 네. 이 종목이 아주 중요했던 종목이에요. 효성중공업은 사실 근데 효성중공업은 더 심해요. 이게. 심지어 효성중공업은요. 월요일 날 매수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종가 베팅으로 TV 방송에 광고 때리면서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방송 보고 있는 이 방송사입니다. 이 방송사 지금 다른 방송사에 있는 네. 분들도 지금 이 시청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뭐 어디 방송사로 얘기는 좀 못 드리겠지만 근데 좀 다 얘기는 하긴 할 건데 효성중공업 자 이거 종가 베팅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네. 그냥 찍어버렸어요. 그냥 어제 1차 목표가. 멋지네요. 네.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어제 네. 이거는 이 컨셉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효성중공업이 지금 보시면은 어제 14만 7천원 갔죠? 어제 14만 7천원. 근데 우리의 1차 목표가는 얼마였다? 14만 5천원이었다. 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수익도 실현하시고. 네, 지금 뭐 네.
너무 좋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떤 걱정이 어떤 게 있냐면 네. 아, 이제 웬만한 수익을 줘도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겠구나. 아, 세 자릿수 정도 네, 그냥 나와야지. 세 자리를 그냥 빵빵 띄워줘야지 이게 아, 여러분들이 조금 참. 이제 좀 반응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럴 수 무섭긴 있죠. 합니다. 좀 예. 이제. 예.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뭐 효성증거 한미마트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진짜 오늘 얘기를 꼭 해야 되는 네. 종목 하나가 있어요. 네. 네. 셀트리온. 아 셀트리온. 네. 야, 셀트리온 요 3사가 네. 지금 합병 네. 소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러면서 네. 얘기하시죠. 제약바이오 쪽에 막 강세가 드러나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네. ARM 요거의 신규 투자 투자 소식이 소식이 이제 있죠. 엔비디아 네. 쪽에서 나오면서 또 급등세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 반도체 네. 계속 강세가 될까요? 일단은 바이오는 그동안 너무 안 갔다가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 3사가 일단 합병 이슈가 있는데 네. 특히 제약이 많이 오더라고요. 셀트리온이 그러면 네. 셀트리온이 뭐 하는 회사냐? 셀트리온 제약이 무슨 회사냐?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뭐 하는 회사냐? 얘는 도대체 그냥 하나로 회사를 쪼개가지고 다시 합병하고 있냐?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또 이제 셀트리온에서 뭐 이렇게 너무 이상한 소리 한다 또 돌아올 수도 있는데 네. 대주주 서정진 회장님이 계세요. 네. 이 서정진 회장님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 이 좀 작업이었다. 약간 이렇게 또 보시는 자사주 게 매입을 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 셀트리온이 있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하냐면 유통하는 회사예요. 네. 셀트리온 약을 유통하는 회사. 네. 그 셀트리온 제약이 연구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회사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서현주 회장님의 지분율을 이제 높이는 작업이죠. 그렇죠. 이런 대주주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나눌 때 이제 이쪽 지분 많이 갖고 있는데 출자를 해요. 좀 많이 출자를 한 거죠. 네. 그럼 거기다가 좀 일감을 좀 많이 때려줍니다. 때려주면 이제 이쪽에 쫙 돈을 많이 벌겠죠. 벌면 얘 등치가 커지잖아요. 네. 나중에 등치가 커지고 원래 있는 그 등치가 이랬는데 얘 등치가 커지면은 둘이 합칠 때 여기는 지분이 일로 들어가서 갈 수 있으니 예. 파이가 커질 수 그쵸. 있네요. 그런 또 뒷얘기가 있었군요. 예, 뭐 이제 그럴 수 있다. 네. 셀트리온 뭐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그럴 수 있다라는. 있다. 예, 아주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 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중요한 거는 이 셀트리온이나 이 서정진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좀 뭐라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대단하시죠. 분이에요. 예. 네, 대우에서 열심히 샐러리맨으로 다니시다가 제약바이오의 제자도 모르시던 분이 갑자기 대우 망하고 나서 오. 야 우리 같이 일해보자 해서 대우 같이 망해서 같이 나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다가 이게 미래는 제약이지 그러면서 막 제약을 한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사기 당하고 막 돈 날리고 투자했다가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결국은 뭐 서현주 회장님이 거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미국 가가지고 막 우리가 이 복제약을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네, 근데 복제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약을 하나를 만드는데 이 화학제품 약 같은 경우는요. 네.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이름이 바이오 시밀러인데 이 바이오 시밀러 약은 뭐냐면 완전 복제약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만드는 거고요. 네. 화학제품 약 같은 경우는 약간 개선할 수가 있어요. 성능 개선을. 더 나아지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완전 개선이라기보다는 약간 살짝씩. 약간의 특징을 좀 주는 거죠. 오. 약을 또 그 원래 이제 특허가 있는 약이 있고 그 약의 특허가 끝나면 이거하고 비슷한 약을 만드는데 특징을 좀 줘서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아하.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고 네. 예전 약보다 훨씬 좋은 거 만들면 그걸 바이오 베러. 바이오 베러.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이분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는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가요. 서 회장님이. 왜냐면 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자살 직전까지 가는데 그럼 어떻게 모멘텀을 마련하셨죠? 이제 막 떠올랐대요. 막 그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신 거죠. 실패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하늘에서 나한테 준 그냥 삶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다시
열심히 했더니 이야. 그때 이제 나라에서 좀 이제 국책 사업 같이 엮이면서 그게 이제 빵빵 터지고 임상 실험에 성공하게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 근데 이분이 좀 강해요, 되게. 이 서현주 회장님 엄청 강한 분입니다. 강성. 보통은 아니실 것 같아요. 강성이신 분이라 한 번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네.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엄청 올랐어요. 네. 2010 몇 년에 막 이럴 때도 막 올랐고 그러네요. 올라왔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올라왔는데 네. 자꾸 올라올 때마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계속 공매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서현주 회장님이 아예 그냥 나왔어요. 아예 그냥 TV 인터뷰 나와가지고 네. 나 이거 그냥 팔란다 딴 데다 그냥 나 이거 그냥 네. 난 저기 사실은. 모건 스탠리나 저기 JP 모건 이런 데다가 골드만스 팔겠다. 팔아버리겠다. 니네 그럼에도 너네가 공매도 출신 한번 해보자. 너네가 공매도 치는 애들 한번 해보자. 네. 그 나라에도 욕을 합니다.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이 기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나라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실제로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주가가 갑자기. 부앙. 주가. 네, 그 공매도 세력 다 죽었죠. 확 끌어올리죠. 셀트리온이 이제 좀 좋은 게 뭐냐면 셀트리온은 좀 높게 평가하는 건 뭐냐면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이 셀트리온한테 공매도 줬다가 네. 엄청나게 손실 봅니다. 못 건드네요, 함부로.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또 노이즈 있고 그쵸, 또 워낙 바이오주들이, 네.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네, 그리고 막- 등락이 있잖아요. 막 뭐 회계가 안 맞느니 막 바이오 회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회계 분석할 때 바이오 회계가 정말 어려워요. 어. 왜냐면 이게 원래는 안 어려웠는데 그 IFRS 네.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면서 네.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국제 회계 기준이 뭐냐? 이름이 국제 회계 기준이에요. 실제로 국제에서 이걸 기준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이름만 국제인가요? 이름이 국제 회계 기준인데 이게 이제 경영자한테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엄청 불리한 회계 기준인데 이걸 그럼 왜 했냐? 네. 왜 했겠습니까? 친기업적인 우리 좋은 정부 관계자분들이 기업인들이 경영 잘하라고 굳이 K갭 좋은 회계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다 버리고 이거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힘들게 여러분들 웬만하면 재무분석 잘 못해요 이제는. 그러게 아니 근데 그러면 바이오보다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요런 쪽이 좀 더 좀 요거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나요?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바이오 정리를 할 텐데 제가 말 너무 길게 하면 이거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서 바로 화제를 돌리셨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메조인 같은 경우는 항상 바이오 얘기 나오면 먼저 달리는 종목이에요. 네. 요거는 항상 바이오 얘기 나오면 단타 치는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타. 이런 종목들 근데 특별히 뭐 많이 네. 주도적으로 오른 게 없어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틸렉스 오늘 잘 가고 있는 유틸렉스도 사실 거의 안 오르다가 그러네요. 이제 막 돌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관련주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고. 좋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연소성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 이제 시작. 그래요?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 근데 네. 그럼 이스페타시스 이제 시작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갔다. 네, 그건 반도체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시작이면 좀 그렇잖아요, 좀 인간적으로. 그렇죠. 네, 아직 좀 그렇잖아요. 자, 이스페타시스가 인간적으로 좀 바로 시작은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쵸, 시장에 네. 뭐 컨센 해서 약간 거의 뭐 약간, 돌려놨죠. 돌려놨고 SK하이닉스는 아마 2조 원대 손실을 기록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원래 SK하이닉스가 원래 한 3, 4조 손실 볼 거로 생각했었어요. 손실을 대폭 줄인 거예요. 그럼 사실상 좋은 실적인 거네요. 그렇죠. 좋은 실적이죠. HBM 반도체를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전체 점유율이 제일 높거든요. 삼성보다 더 높아요. 근데 이게 웬 떡이야? 엔비디아가 계속 심지어 엔비디아가요 100만 개 주문했어요. SK하이닉스에다가 칩 100만 개 달라고. 와. 실제로 이거는 주문이 나와가지고 그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은 뉴스 나오면 바로 잊어버리시죠. 저는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이쯤에 주문이 나온 거예요. 이쯤에 주문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전 추가로 SK하이닉스는 더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왜죠? 그 뭐 데드라인이 있나요?
이게 제 3분기까지는 괜찮을 거다. 왜냐면 반도체는요 반드시 네. 어느 때 해야 되냐면요. 사이클이 있는 거죠? 네, 사이클이 네. 있어요. 사이클 많이 하시네요. 뭐 열심히 따로 합니다. 주식 공부하세요? 따로? 우리 또 본부장님에게 그래요? 지금 배우고 그래요? 있는 꿈나무니까. 네,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는데 항상 6개월 선행이에요. 거의. 항상 거의 6개월 선행합니다. 선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좋아요. 지금 엄청 좋다. 오. 그럼 뭐다? 주가는 안 좋다. 그렇군요. 지금 엄청 안 좋다. 그럼 주가는 또 좋다. 주가는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요걸 또 네.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반도체는 산업의 구조가 아주 명확합니다. 첫 네. 번째로 네.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를 딱 돌리잖아요. 네. 공장에서 버튼 눌러서 시작 하잖아요. 음. 못 멈춰요.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걸 멈추는 순간 또 이제 여러 나라가 다 이제 망하는 거죠. 아니 그쵸 멈추면은 반도체 공장을 멈추잖아요. 네.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멈추는데 멈췄다가 돈이. 다시 키면 돈이 한 몇백원 몇천원씩 사라져요. 왜냐면 테스트해야 되고 다시 해야 그러네요. 되고 막 화학물을 넣어놔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화학물을 넣어놓고 여기 이게 반도체 화학물을 반도체가 그 기판이 반도체 그 칩이 들어오면 네. 웨이퍼가 들어오면 여기서 화학물을 막 쏴가지고 이걸 막 평평하게 깎는 거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 화학물질을 넣어놓고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몇 시간 지나면 못 써요. 근데 그걸 딱 그거 멈춰버리면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되는데 그러네요. 중요한 건 뭐냐? 다 뺀 다음에 청소해야 돼요. 청소하는 돈 엄청 많이 들어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돈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멈추면 이런 안 거 되는 하나가 멈추면 안 돼요. 약간 본부장님 네. 같은 거네요. 네, 멈추면. 멈추면 안 되는 네. 우리 인생 같은 거. 갑자기 이게 생각납니다. 네. 슬램덩크의 정대만 난 멈추지 않는다. 네, 우리 멈추지 않는다. 순간에. 그럼 반도체 이제 수익률도 근데, 일단은 여기서, 멈추지 네. 않는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못 멈추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데 한 번 만들기 시작하면은 얘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증설하면 얘도 증설하고 얘도 증설하고 다 같이 증설해서 한 번에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요가 받쳐주면 만드는 저쪽 다 팔려요. 그러게요. 근데 수요가 안 받쳐주잖아요. 네. 다 남아요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이다?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는 상태예요. 그렇구나. 지금 재고가 쌓여있다가 재고가 줄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하나씩 멈추고 있거든요. 하나씩 멈춰서 아예 그냥 싹 다 멈추고 공장 싹 다 라인 빼버리고 새로운 라인을 깔고 있어요. 새로운 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근데 이야. 그런 걸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감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네요.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재고량이 줄면 공장이 뜨면 가동률도 줄겠네요. 네, 가동률도 많이 줄여왔죠. 네. 지금 많이 줄여온 상태인데 재고량이 그럼 줄겠죠? 네. 줄면은 다시 이게 수요는 계속 똑같다고 치면 재고가 줄면은 수요가 똑같다. 예, 수요는 계속 똑같다고 네. 쳐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재고가 여기까지 줄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반도체는 누가 삽니까? 소비자가 사죠. 여러분 저기 용산 가서 이제 반도체 주세요 하세요? 그래서 네. 기업들이 잘 안 해요. 네.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예, MS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데서 사가거든요. 애플이 딱 봤을 때 조만간 반도체 모자랄 것 같은데. 야 빨리 사놔 빨리 미리 사놔 빨리. 미리 사놓는 거. 미리 사놔요. 미리 주문을 해. 미리 주문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그러죠. 처음에는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 재고 떨어야 되는데 근데 전화가 막 이제 붓발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더 받겠죠. 그걸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공급량이 돼요. 한정되는데 네.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 지금 애플이 지금 전화 지금 스티브 잡스 님은 아니시고 팀쿡님 스티브 잡스는 사기죠.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돌아갈 수 큰일 없잖아요. 났죠. 네. 귀신. 팀쿡에서 팀쿡이 전화 오잖아요. 그럼 네. 팀쿡에서 팀쿡 죄송한데 저기 여기 애플 말고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문이 와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비싸게 산다고 하는데 뭐 우리는 이 가격에 팔면 좀 손해 볼 것 같은데 좀 더 주시든가 그러면 그럼 어떻게 또 사야죠. 그러면 이제 가격에. 애플이 또 울면서 사야지. 또. 전화 다시 넣어. 전화 다시 넣어. 야, 전화 다시 넣어서 그렇죠. 아이폰 15 나오면 메모 좀 준다 그래. 거기 회장한테 아이폰 네. 15 나오면 맨 먼저 네. 톰브라운 에디션이든 뭐든가 하여튼 준다 그래. 일단 줘라.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이 사이클상으로 좋은 시기인 거고. 그렇죠. 근데 요게 3분기 이상까지 가긴 좀 힘들 수 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3분기 이상 가면 이제 네. 그때부터 또 다시 늘리기 시작해.
그러면은 또 다시 늘리기 시작한 거죠. 주가는 예. 좀 이제 하방 압력이 있겠네요. 그 3분기 넘어가면 뭐가 좋다? 3분이 넘어가면은 점점 좋아진다. 점점 이제 점점 좋아진다. 그럼 뭐 한다? 주가가 점점 안 좋아진다. 아,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아, 좋습니다. 우리 또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희 채팅방 있잖아요. 네.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거든요. 오른쪽에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딱 이렇게 카메라 켜시고 대시기만 하면 바로 링크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본부장님께 또 직접 질문도 할 수 네. 있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우리 방송에서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눈높이를 좀 맞춰서 주식 꿈나무의 이 입장에서 네. 이렇게 또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좀 되셨을까요? 네, 줄 많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또 빅 이벤트 하나 있었잖아요. 네, 빅 이벤트. 네. 물가지표. 네. 미국에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우리 시장이 한 3%, 그래서 3.1%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3% 정도? 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 밑돈 거죠. 네. 그러면 이걸 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고 하세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아, 그러면 이거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네. 많이 오른 건 아닌 것처럼 나오니 네. 이거 금리 인상은 더 안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흘러갈 거라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아까 다시 한번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번 주 초에 네. 영상을 하나 떴었어요. 어. 그 너튜브에서. 오, 네. 너튜브에서 영상을 좀 하나 떴는데 CPI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었어요. 예상을 했는데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주택 지표를 봤을 때는 네. 좀 코어 CPI 제일 중요한 게 코어 CPI인데 코어 CPI도 좀 떨어질 것 같다. 그 말 했더니 이제 너튜브에 밑에 댓글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뭐 다른 전문가들은 TV 방송 나와가지고 뭐 예상치보다 상회할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2번이 뭐 확정이 됐네, 뭐 어쩌네 하면서 최근에 금리 변화를 봐라. 최근에 금리 변화를 보면은 지금 시장은 CPI가 예상치 상회할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면서 그쵸. 이제 그런 분들이 막 댓글 달았어요. 예. 근데 뭐 발표했죠. 발표했는데 네. 3.1%가 예상치예요. 네. 3.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CPI. 그냥 CPI는 뭐냐면요. 그냥 여기에 에너지, 생필품 모든 게 뭐 다 들어간 거죠. 예. 근데 근원 CPI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원 CPI, 코어 CPI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원 CPI 상승률 전년비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5.0%가 예상치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4.8로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밑돌게 나온 거죠. 네. 근데 딱 이거 나오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방송 하기 전에 네. TV 방송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사람 댓글 단 거 보여주려고 봤더니 그새 댓글 다 지우고 도망가셨어. 아니, 벌써 달아나셨네요. 달아놨어. 그러니까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시비를 자꾸 거세요? 아니 제가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언제 틀렸다 제가 무조건 맞을 거고 그 반대로 얘기해서 듣지 마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그런 저는 않으십니다. 그런 의견도 존중하고 다 존중해요. 자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보자면 자 제가 자료 준비를 다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참고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6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비 0.2% 전년비 3.0% 상승하면서 2021년 이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한 거고요. 그러게요. 특히 근데 CPI 상승률이 자 보시면은 요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해외 종합 차트에서 여러분 WTI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가지수. 많이 하시네요. 아유, 부부전이 꿈나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6월달이에요. 6월달이 흐름이 이랬어요. 유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또 상승을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럼 7월에 헤드라인 CPI는 무조건 많이 나온다. 그러네요. 그냥 그런 거를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아니 유가가 떨어졌는데. 그러네요. 유가가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이 유가가 떨어지는 게 왜 그럼 떨어졌냐? 이란이 갑자기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란이 사이 좋다기보다
미국이 러시아랑 중국 상대하기 바쁘니까 이란이 깔짝깔짝거리니까 얘를 때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너네 그냥 제재 좀 풀어줄게. 석유 좀 팔아봐. 좀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석유를 왜 팔으려고 했겠어요. 일단 유가가 떨어져야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네요.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옛날에 어땠는 줄 아세요? 유가가 이 100몇 달러 막 이럴 때? 네, 어땠나요? 100몇 달러 이럴 때 그 제가 미국에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네.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어릴 때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니, 미국이 실제로 같으세요. 이렇게 생겼지만 어릴 때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네. 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 네. 유학생 형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어. 그때 한 요 유가가 100몇 달러 할 때는 진짜 바이든 그 주유소에 네. 미국 주유소에 바이든 욕을 막 써놨대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빠질 수도. 지금 그런 말이 그거까지 써놨어요. 그때 원래 미국은 물 1리터보다 네. 석유 1리터가 더 그게 싸요. 싸죠, 맞아요. 근데 그때 역전이 된 거예요. 물보다 비싼 석유가 말이 되냐? 그러면 심각하지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그런 적이 한 당연히 번도 석유는 방금 흥분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석유는 물보다 비싸야지 맞는데, 예,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그럴 수 있다. 네, 물보다 비싸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네요. 석유 원래 갖다 버리는 건데 원래.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러면은 본부장님은 네.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이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쵸. 이제 어허. 금리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요 체크 포인트는 뭐냐? 네. 당연히 다음 달 CPI는 오른다. 오르겠죠, 오를 수밖에 당연히. 없다. 유가가 올랐다. 왜냐? 근데 여기서 CPI라는 게 중요해요. 네. CPI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지표 중에 PC하고 CPI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CPI 사실은 미국에서는 PC를 더 많이 그 중요시 이제 여긴다. 일반 사람들은 CPI를 많이 네. 보는데 그 미 연준 위원들은 PC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더 우리 소비자한테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물가잖아요. 이 CPI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재화 음. 비중이 커요. 근데 PC는 서비스. 비중이 큽니다. 맞아요. 기억이 좋으신데요? 아, 딱 한 번밖에 설명 안 해줬는데. 서비스 비중이 큽니다. 네. 이 자세한 비중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표가 있어요. 네. 근데 표가 있는데 이거 옛날에 TV방에서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음. 자료 다시 찾아야지 저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란 또 네. 오픈 채팅방 근데 제가 보여주실 수도 있네요. 예전 TV방송 가면요. 아하. 그 다 내용 있고 톡방에도 다 올려드렸어요. 아. 그 CPI의 뜻, 네. CPI가 어떻게 측정하고 측정하는 항목이 뭐뭐가 있고 네. PC의 뜻, 그다음 PC가 측정을 어떻게 하고 측정한 항목이 어떻게 있는지 다 한번 해드렸는데 네. 예. 중요한 거는 여기가 제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음 달 CPI는 잘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 예, 다 깔아앉을 가능성이 좀 그때 적어요. 또 흔들리겠네요. 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거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상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코어 CPI, 네.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요 5%가 무너졌다는 이 부분은 어떤 뜻이냐? 네. 이 세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자 주거비. 주거비 부담하고 기저효과 소멸이 조금 있었다. 예, 주거비 부담이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주거비 관련해서 그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주거비가 네. 미국 엄청 비쌌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주거비가 비쌌던 이유가 이제 금리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 대출을 안 땡겨요. 은행에 대출을 안 땡기면 캐시를 안 땡기면 여러분 집을 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들 렌트 보는 거예요. 다들 렌트를 보니까 좀 비싸지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전반적으로 미국이 좀 비싸진 계기는 뭐냐? 코로나 때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죽더라. 흩어져 있자. 그래가지고 좀 외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외곽으로 서로 빠지니까 또 외곽도 비싸지는 거예요. 또. 비싸지는구나. 외곽은 그렇다고 싸는데. 뉴욕 맨하탄은 항상 그럼 사람 빠졌다고 거긴 싸게 받습니까? 아니, 거긴 항상 비싸게 받아요. 거기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렌트 비율이 쭉 올랐고 중고차 가격이 쭉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중고차 많이 떨어졌죠. 네, 메나임 중고차 지수 많이 맞아요, 떨어졌는데 메나임 지수. 이게 이제 쭉 많이 이제 신차 가격도 쭉 오르고 쭉 올랐다가 이게 신차 가격 떨어지고 중고차 가격 떨어지고 예, 중고차 가격 얼마 많이 떨어졌어? 미국 자동차 중고차 딜러들이 앉아서 돈을 몇 억씩 날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대요. 그쵸.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주택 가격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지금 밀리고 있다. 최근에 약간 하락 밀리고 있다. 근데 제가 이거 밀리고 있다. 저는 그러면 도대체 김준수 본부장님 도대체 네. 어떻게
어떻게? 이 코어 CPI가 떨어지는 걸 예측하셨냐? 네. 여러분, 자 코어 CPI하고 ISM 오. 서비스 지수하고 연관성이 아주 높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이거 중요하네요. ISM 서비스 지수가요. 네. 계속 지금 하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 여러분, 그러니까 연관성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많은 전문가들 금리 네. 안 봅니까? 아 받겠죠. 받는 또 딴 걸 받겠죠 또. 그분들은 좀 더 많이 생각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오히려 직관적으로 딱 그냥 ISM 서비스 지수 보면서 네. 그러면서 앞으로의 CPI를 그쵸? 예측해 나가면 이 정확도가 더 그렇죠.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 좀- 어제 했던 건 뭐냐면 딱 내일 어제 네. 제가 TV 방송에서 이런 네. 실제 어제도 TV 방송을 했는데 어제 네. TV 방송에서 만약에 CPI 발표했는데 앞자에 4자 떴다. 네. 코어에서 4자 떴다. 그럼 매수다. 아, 매수다. 보세요 오늘. 오늘 잘 보세요. 괜찮아요. 그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가잖아요. 그니까요. 아.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틀린 얘기 합니까 제가? 여러분 매수했으면 그나마 이거라도 먹었어요. 야. 이거라도. 그러니까 코스닥 보세요. 매수했으면 요거라도 네. 먹었어요. 요거라도. 본부장님 방송은 다 본방사수 해야 돼요. 네, 그죠? 제가 진짜 이상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럼 금리 인상 안 합니까? 안 하지는 않는다. 안 하지는 않는다. 이거 한 번 정도는 한 할까? 번은 한 번 할수 정도. 있다. 두 번은 두 번은 힘들다. 글쎄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원래는 한 번도 안 하려고 했다. 네. 원래는 한 번도 안 하려고 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 이렇게. 아, 근데 느낌이 요거는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표가 어, 드러나 있다. 제가 파월 의장을 분석을 해봤어요. 네. 파월 의장. 네. 파월 의장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경제학과가 아니라 콤플렉스가 아주 심한 분입니다. 오. 그래서 뭔가 시장에 네. 갑자기 남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갑자기 그걸 틀어가지고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해가지고 갑자기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배짱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는 스타일.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새가슴이 새가슴. 되게 새가슴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막 뭐라 하면은 거기에 대세를 따라가는 분이에요. 이 의장님이 어쨌든 네, 원래 그런 분석하는 분이에요. 것도 네, 원래 필요하겠네요. 벤 버냉키 회장님은 네. 약간 어떤 분이냐면 좀 대담한 그냥 스타일. 뭐 그냥 니들이 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야, 내가 이러면 이런 거야. 대박이야. 이렇게 하시던 분이 있고 앨런 의장은 그거보다 조금 더 유하셨던 분인데 네. 이제 이 파월 의장님은 유하다기보다는 별로 주대가 없어요. 오로지 시장이 보는 방향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확률이 있어요. 그게 90%가 넘어가요 지금 현재. 이 확률을 파월 의장이 단 한 번도 다르게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그러니까, 어떤 네. 예측과 좀 같이 움직이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한테 우리- 좀 네. 약간 실망을 좀 안 주는 분이에요. 네. 그럼 하반기에 금리가 네. 한 번 정도는 오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투자 네. 타이밍 맞춰 가시는 근데 것도 이게 그게 좋을 것 이제 같네요. 이번 FMC 회의 1월 그쵸. 7월달 네. FMC 회의 때가 아마 한 번 올리지 않을까. 올리지 않을까. 근데 저는 처음에 네.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네. 한 번도 안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 정도 상황 오면 이제 올립니다. 올릴 수 있다. 이 정도 상황이 오면 이 정도 상황이 오면 올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 정도는 저는 안 올, 그러니까 제가 안 올린다는 거에 자꾸 의견은 뭐냐면 이게 자꾸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면은 월가에서 반응이 우와 야 주식사자 막 그치 너무 방방 떠 있는 네. 것 같으니까 한번 눌러. 주식사자 그래서 주가 계속 오르고 막 이러면 그러면 또 너무 또 과열되면 또 안 안 되니까 좋죠. 한마디씩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좋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이 CPI의 의미는 뭐냐 네. 이 한 번을 올리긴 할 것 같은데 한 번은 이거 확률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배드워치 가면은 이거 임상 확률이 있거든요. 임상 확률인데 이 한 번이 7월. 만약에 급격하게 7월 FMC 회의까지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이분 또 마음 바꾸실 분이에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요게 네, 주의 깊어할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이걸 네. CPI가 좀 떨어진 걸 계기로 음.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장에 그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분명히 네. 우리 배드워치에 나오는 확률대로 따라하는 분이니까 야 우리 그러면 금리 동결로 그냥 밀어붙여볼까? 뭐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네. 그 희망이 생긴 거죠. 아. 그때까지 그 말도 못 꺼냈는데 아. 계속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 말도 못 꺼냈는데 이 그 확률이 생기니까 이제는 이제 한번 해볼까?
어차피 한 번은 올리는 건데 뭐 믿자 본전이잖아. 해서 올리나 뭐 안 해서 올리나 했는데 많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리고 이번도 한 번도 안 올릴 수도 있잖아.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오른 거다. 그러네요. 네. 일단은 하반기에 우리 또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네. 따라서 월가에 놀아나고 있는 그쵸, 파워르장이. 월가의 파워르장의 또 의중을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오늘 수익 그 종목을 대결을 해야 돼요. 네, 종목 대결은 나중에 하고 네, 이거 두 번째 하죠. 두 번째. 그럴까요? 네. 두 번째 아주 그러면 네. 아주 좀 간단하게 한번 네,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한 줄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한 줄까지는 어. 제가 가면 안 되고요. 제가. 최근에 조선 해운주들이 네. 좀 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네. 요거 지금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사이클 탔다, 네. 바닥 찍고 올란다, 이렇게 지금 보고 많은 분들이 관련주 매수 생각하고 계신데, 네. 지금이 적기, 타이밍의 적기라 보세요? 지금 타이밍이 적기인데 적기가 적기다. 아니라 이제 많이 지났죠. 아, 그래요? 좀 더 일찍 들어갔어야 됐다. 조선주는요. 네. 조선주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조선주는 너무 쉽다. 아, 왜 쉽냐? 재무제표를 잡으면 엄청 쉬워요. 조선주 수주하게 되면 네. 부채에 막 꼽히거든요. 네. 이건 한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추가로 또 설명드리기 좀 그런데 음, 예를 들어서 뭐 하나오션이다 그러면은 한화오션 네. 예, 조선주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자 조선주 하나오션의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조선주 보면 부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요. 아, 네, 부채를 지금 봐야 되나요, 네. 그러면? 부채가 급격하게 늘잖아요. 네. 이 좋은 거예요. 아, 부채가 늘면 좋은 거다. 수주 받아서 부채로 쌓인 거예요. 아, 수주 실적이 있으니까. 네, 수주를 받아놓고 내가 일을 안 하잖아요. 아. 그럼 일을 안 했으니까 이건 네. 부채로 잡아야 돼요. 아. 일을 해야지 그게 자본으로 꽂히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봤을 때 네.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해운 관련주, 조선 관련주에 네. 투자하는 거는 좋은 접근이다. 좋은 조건이죠. 네, 당연한 조건이죠. 오, 이렇게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네, 근데 너무 간단해. 아, 너무 간단해. 아,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쉽다고 보니까 써요. 네. 이게 그 부채를 자세한 계정을 보면은 예. 언언드래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영어로 배워가지고 참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 선수금. 선수금. 네, 선수금이 제가 이렇습니다. 저 유학파예요. 근데 그 선수금이 그 이게 이제 있는데 선수금이 계속 쌓여요. 수주 받으면 쌓이고 부채로 쌓이다가 이 부채는 이자를 안 내는 부채죠. 그쵸. 그럼 받아는 받아놨으니까 거. 심지어 은행 예치해 놓으면 이자가 생겨요. 그러네요. 근데 요게 이제 좋은 부채. 일의 진도에 따라서 이 돈을 자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채 쌓이면 수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세부 계정 보면은 또 이게 진짜 부채인지 이자 내는 부채인지 수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너무 쉬워요. 근데 그러면 지금 왜 이게 지금이 좀 지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 한 2년 지났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 이미 2년. 부채가 좋아 이렇게 금지가 지금 쌓이면서 2년이 넘어가기 요 시작해요. 흐름을 보인 건 2년이 넘었다. 작년에 제가 핏대 세면서 얘기 들었어요. 조선주 딱 2년만 보자. 2년만 보게 그냥 딱 지금부터 매수하셔라. 했는데 못 버티고 다들. 근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네. 이제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들 이제 호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카타르에서 40척짜리 LNG 발주하는데 그거가 있는데 그거 좀 자세한 내용까지 해가지고 다음에 좀 얘기 드리고 시간이 이제 다 좋습니다. 돼가지고 네. 네. 오늘도 근데 알찬 얘기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종목 대결 못 하겠네요. 네, 종목 대결을 항상 다음번에 한번 제가 종목 네. 괜찮은 걸로 들고 나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그 하단에 QR코드 있어요.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뜹니다. 요거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궁금증까지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성공투자의 아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오늘도 뭐 해야 되죠,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하셔야 돼요. 성공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